네, 안녕하세요. 부돈싸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알크마르와 토트넘의 경기. 유로파리그 16강 알크마르? 사실 별 관심도 없을 경기지만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우승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홈팀 알크마르는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 공격 상황에서는 4-2-3-1, 수비 상황에서는 4-4-2, 투볼란치를 세우는 보편적이면서도 살짝 클래식한 전술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공격수 페럿이 예전에 토트넘에 있던 선수죠. 경기에 거의 나오진 못했지만 토트넘은 늘 나오던 포메이션인데 로메로, 반더벤, 솔랑케 모두 스쿼드에 복귀를 했습니다. 무리해서 선발로 나오진 않았고 서브로 나왔는데 선발은 텔 중앙에 좌흥민, 우존슨, 우도기가 복귀하면서 스펜스는 오른쪽으로 갔고 중원에는 베리발, 메디슨,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오면서 약간 공격 쪽에 무게를 두는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발린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상대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전혀 풀지 못했거든요. 과정도 못 잡았고 결과도 못 잡았고 토트넘이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공을 줄 곳이 없습니다. 알크마르가 전방 압박을 하는데 보통 5명이서 사이드로 몰아넣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의 압박이었는데 전반 내내 토트넘이 전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특성상 한 칸씩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칸 전진을 하면 알크마르 압박에 둘러싸여 버리니까 공을 잡은 선수는 일단 등을 지거나 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터치를 여러 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백패스를 하거나 보수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스할 곳이 없으니까. 공을 잡으면 선택지 2-3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2개는 있어야 되는데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럼 결국 토트넘은 간결한 축구를 할 수 없고 약간 질척질척한 늪에 빠지는 거죠. 반면 알크마르는 더블 볼란치가 중심을 잡고 측면으로 공이 가면 풀백이 돌아뛰고 약간 그런 직선적이면서 간결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펜스가 있는 왼쪽을 공략했는데 코너킥을 만들고 득점까지 기록했죠. 아마 포쿠가 잘했으면 토트넘은 대참사가 났을지도 몰라요. 17분에 나온 세트피스 상황에서 베리발이 자책골을 기록했는데 물론 베리발의 실수도 맞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슛이 나온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존슨이 마크맨을 놓치면서 슈팅을 허용했는데 이게 베리발의 자책골만큼이나 문제였습니다. 토트넘은 빌드업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알크마르가 투볼란치 중심으로 중앙 간격을 좁히고 플레이를 잘하긴 했지만 공간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빌드업 때랑 상황이 비슷해요. 공을 잡으면 패스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격이 넓었습니다. 분명히 중간에서 누군가 압박을 받더라도 공을 받아서 이어줘야 되는데 알크마르 수비 전술에 미드필더들이 밀려 나오면서 간격이 계속 벌어진 거죠. 토트넘은 벤탄쿠르 중심으로 베리왈과 메디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그닥 유기적인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전혀 공간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톱으로 나온 텔은 경기 관여를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물론 텔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에 텔을 빼고 오도베르를 투입하는 빠른 교체를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돌렸는데 딱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선수만 바꿨지 전술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70분에는 손흥민 선수를 빼고 솔랑케를 투입하면서 포로도 넣고 교체를 통해 경기를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선택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랑케가 경합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는데 딱 20분 정도 뛰고 다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제대로 쌈싸 먹힌 경기였습니다. 물론 홈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탈락은 아니지만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참 심란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 특유의 슛을 시도하긴 했지만 공이 뜨면서 아쉽게 됐고 이외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자체가 아쉬웠는데 겨우 유슈팅 하나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각이 없는 측면에서 무각슛을 시도한 건데 각도가 없는데 저기서 슛을 왜 때리나 싶었는데 유일한 유슈팅이 됐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9일 일요일 오후 11시 본머스와의 경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2경기 무패를 기록할 만큼 본머스가 폼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 좋은 기세가 살짝 꺾였는데 어쨌든 토트넘한테 쉬운 경기는 아니죠. 본머스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이니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